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를 마치고 정상적인 날로 돌아온 오늘 아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조재현 대법관의 아파트 앞에서는 조재현 대법관을 규탄하는 부정선거 및 부패방지대 약칭 부방대 회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방대는 원래 이름은 부정선거 방지대였습니다만 얼마 전 부정선거 및 부패방지대로 단체 이름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부방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조재현 대법관 집 앞에서 아침에 조 대법관이 출근하는 시간 전부터 시위 및 집회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방대가 지금 4주일째 조재현 대법관의 자택 앞에서 출근길 집회를 벌여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조재현 대법관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조금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 재검표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세 차례 재검표, 즉 2021년 6월 28일에 인천 연수을 재검표, 또 8월 23일에 경남 양산을 재검표, 그리고 8월 30일에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 이 세 번의 재검표에 모두 참여했던 유일한 대법관입니다. 그 가운데서 경남 양산을과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에는 주심을 맡기도 했고 인천 연수을 재검표의 경우 주심은 아니었지만 그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된 재판 또 재검표 이런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가장 유명했던 대법관입니다. 특히 조재현 대법관은 재검표 과정에서 촬영을 불허한다든지 혹은 석연찮은 많은 표들을 원고 및 변호인들의 항의를 묵살하면서 바로 유효투표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27일에는 4.15 국투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 의해 공수처의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던 그런 대법관입합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덕수상고를 졸업했고 성균관대 야간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사시 합격 후 판사를 하다가 평판사 시절, 그러니까 부장판사로 승진도 못한 평판사 시절에 법관직을 떠나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2017년 7월 문정권 출범 후 가장 먼저 대법관 교체 인사 때 대법관으로 발탁된 그런 인물입니다. 부장판사도 거치지 않은 평판사 출신이 바로 대법관이 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오히려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는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 아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의 아주 핵심 요직인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의 지금까지 쭉 살아온 길을 보더라도 대체로 어떤 성향인지가 충분히 짐작되고 어떻게 판결을 했을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나선 각종 단체들이 여러 대법관 중에도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법관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고, 그래서 지난 8월 19일부터 조재현 대법관이 법원에 출근하는 날에 매일 오전 집 앞에서 지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널 같은 거를 준비해서 아주 강도 높게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상당히 아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이 동네 주민들이 매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4주째 이어지고 있으니 아무리 조재현 대법관이 배심이 두둑하다 한들 그렇게 모양이 좋지는 않겠죠. 더구나 지금 여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이름까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돈도 많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살 정도면
아마 상당히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파트라면 아파트 값만 해도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전대법관의 경력 중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변호사 시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법관이 되기 전에 어느 법무법인에 근무를 했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도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법관으로서는 주류라고 하기는 어려운 인물인데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초반 법관 경력 이런 것들을 보면 주류와는 거리가 멀죠. 비주류임에 분명한데 특히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벼락출세한 대표적인 대법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4주일째 평일 매일 아침마다 조전대법관 집 앞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부방대, 이번에는 부방대 중에도 특히 경기도 부방대가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방대 활동은 과거 소위 우파 성향 단체들의 좀 투쟁력이 약한 그런 저항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상당히 투쟁 강도가 있고 또 투쟁 대상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회를 계속 벌여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바로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정희 소위 3구 대선 과정에서 독구리 투표 논란 등이 불거지고 여러 가지 선거관리에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던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집 앞에서 끈질기게 출근길 시위를 벌인 끝에 결국 노정희가 스스로 물러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부방대의 노정희 자택 앞 집회 혹은 시위였습니다. 지금 조재현 대법관 집 앞 시위도 이제 4주째 곧 한 달이 돼 갑니다만은 계속 이어지면서 적어도 조재현 대법관으로서는 상당히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방대 조재현 대법관 집 앞 출근길 집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저 아침 시간에 서초동까지 와서 매일 집회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집이 상당히 멀리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한데 매일 항의하는 저런 모습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저항과 투쟁이 가능할지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방대 관련해서 최근 다른 움직임들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2일 대구에서는 대구 경북 부방대 결속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약 11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황교안 대표도 직접 현장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울산에서도 부방대 현판식이 열렸고 또 서울에서도 서울 지역 전체 모임이 한번 열리는 등 지금 전국 곳곳에서 부방대 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방대는 원래 출발할 때는 단체 명칭이 부정선거 방지대였으나 얼마 전부터는 부정선거 및 부패방지대, 그렇지만 약칭은 여전히 부방대입니다. 양쪽 다 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명을 바꿨고 계속 조직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2024년 총선 때까지는 당분간은 선거가 없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선거 문제만으로 국한에서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마 단체 명칭을 부정선거 및 부패방지대로 바꾸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조금 확장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 정치적으로는 현재 부방대가 황교안 대표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정치적 지원 세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사 출신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수진 의원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까 조재현 대법관도 좀 황당한 판사지만은
이수진을 보면 한심하고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수진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들, 가령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와 질의 답변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 도대체 법관의 옷을 입고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렸을까,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많은 직업들의 값어치가 추락했죠. 탄핵정변 이후 몇 년 동안 여러 직업들이 맛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헌재를 포함한 법원, 또 뭐 검찰, 경찰, 심지어 군장성들도 아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하면서 그 직업들이 당연히 지녀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권위 같은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수진은 판사 혹은 국회의원, 더 구체적으로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란 직업에 정말로 거의 X체를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진에게 과거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이수진 본인은 지금 자신이 보통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혹은 그런 현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하기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 혹은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정치권의 이수진과 유형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저런 식의 비슷한 저질 인사들이 어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두 명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수진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